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3번 있어요. 구정 제외하고 원래는 2번만 있었다고 하던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1개 더 늘리셨다네요. 큰 댁에서 지내는 제사를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희 시댁은 작은 집이에요. 큰아버님, 큰어머님 모두 정정하게 계시고 그 밑으로 아들도 2이나 있습니다. 큰댁 큰아들은 결혼한 지 꽤 됐고요. 그 집에서 지낼 제사를 굳이 가져와 일을 만드신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말로는 충주에 있는 땅 유산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 당수거른 말씀 들으니 제사랑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아버지 앞으로 몇 % 상속될 수밖에 없다던데 시어머니가 굳이 우기고 우겨서 제사를 가져오셨다더군요. 그것도 저 결혼하자마자요. 그래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이렇게 제사 지냅니다. 저는 맞벌이 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안 바쁠 땐 칼퇴하며 애들 챙기지만 바쁠 땐 진짜 바빠요. 야근도 많이 하고 결코 꿀빠는 보직 아닙니다. 애 둘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복귀했고 그때마다 도와주신 건 저희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시댁은 저희 집이랑 차로 2시간 거리이고 친정은 저희 집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원이나 가끔 불시에 애들 아파서 조퇴하고 그럴 때 저희 친정엄마가 다 도와주셨어요. 일하는 엄마가 죄라고 애들이 제 말은 안 듣고 지 외할머니만 더 따르고 좋아할 정도로 저희 애들과 친정엄마 사이의 유대감은 참 특별합니다. 저 역시 저희 친정엄마한테 얻어먹은 반찬만 냉장고 몇십 대는 꽉 채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한테 많이 보답하려고 노력했고요. 한 달에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렸고 제주도며 괌이며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고 질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 덕분에 저도 일하며 건실하게 가정 꾸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지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자기들 힘으로 대출받아 보금자리 일궈간다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길 바라셨죠. 저희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죠. 그런데 모아둔 돈은 빠듯하고 대출을 억씩 턱턱 받자니 뭔가 숨도 막히는 와중 친정엄마가 모아두신 비상금으로 저희 신혼집 보태주셔서 겨우 한숨 돌렸거든요. 그 돈은 사실 돌아가신 친정아빠 사망보험금의 일부였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돈인지 알기에 정말 받기 싫었지만 친정엄마가 기어코 손에 쥐어주신 덕분에 눈물로 계약한 저희 첫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 아시고도 보태주실 거면 조금만 더 보태서 애들 매매할 수 있게 해주시지.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다 아깝다. 이러시면서 속 긁는 소리만 해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철모르는 20대 후반에 시어머니 자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한 결혼이라 망정이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파혼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고 저도 나름 할 말 하는 며느리라 애들 낳고 나서는 무서울 게 없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좀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코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 제사입니다. 일전에 시어머니가 시댁 제사 다 끌어모아와 1년에 3번 지낸다고 썼잖아요. 네, 그 제사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 참석하길 원하십니다. 제사는 거의 평일 저녁에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낮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하길 바라십니다. 저는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애 둘 낳고 책상 지키랴 승진 준비하랴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아랑곳 않고 제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를 부르십니다. 제사 있는 날은 무조건 휴가를 써야 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저를 채근하세요.
다음 주에 제사인 거 알지? 휴가 결제 미리미리 받아놔. 저번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똥 마냥 급하게 해서 오지 말고. 어머님, 다음 주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휴가 내기가 부서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해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저 이번에는 애들 아빠만 보낼게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제사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빠진 거 이번에는 왜 빠진다는 거냐? 어차피 오래 못 다닐 직장인데 왜 그렇게 공들여 다니니?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적어도 2시에는 와야 한다. 그래야 방앗간에 네 차 타고 같이 가지. 어머님, 제가 시댁 제사일에만 유독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초일이었어요. 그날도 시댁 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요. 오후 반차를 쓴 날이라 1시에는 나가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애초에 반일 휴가를 낸 것 자체가 무리였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별일이야 있겠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문자로 제사 참석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써서 보내드리고 바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후 동기에게 메신저 쪽지가 오더라고요. 직장 건물 1층 로비에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시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요. 그 쪽지 보자마자 놀라서 허겁지겁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구 화내시더라고요. 뭐? 제사를 안 온다고? 이혼할 거 아니면 여자가 시댁 제사는 무조건 참석하는 건데 너 지금 이렇게 되도 않게 나오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이로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이랬어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은 무슨 사정? 참말 말고 와. 내가 너 버릇 고쳐주려고 한달음에 네 직장까지 왔어. 당장 가방 가지고 내려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혼을 내셨고 저는 그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맹장이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시댁 제사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일종의 집착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린 채 시댁에 가 전을 부치고 사과를 자르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지? 너 제사 안 오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다.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사하는 날에는 제깍제깍 건너와. 다행히 몇 달 뒤 다른 지역 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는 세근무지에서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사는 무조건 참석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다면 하는 분이라 직장에 또 오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 본인도 당연히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로 저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본인이 더 불같이 화내는 사람인데 또 웃긴 게요. 남편이 나서면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난리치십니다. 어디서 고추 달린 게 집안 제사 가지고 여자 감싸냐고요.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피곤한 집안입니다. 그냥 제사만큼은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평화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3번만 시어머니 비위 맞춰 제사 참석하면 1년이 평화로웠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사가 엄청 많은 집도 아니고 3번이면 무난한 편이잖아요. 저의 필수 참석 조건이라는 게 많이 숨막히지만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역대급으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을 제삿날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역시나 제사 채비를 하시며 카톡이며 전화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신입 교육도 맡았고 새로 진행하는 업무도 있어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근도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퇴근했었는데 그 주는 할 일이 폭탄처럼 쏟아져서 새벽 1, 2시에도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고, 말씀으로는 에구, 그렇게 바빠서 어떡하냐. 몸 건강 챙겨가며 일해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곧 죽어도 제사 오지 말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이번엔 강경이 나서며 며느리 대신 본인이 가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준비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역시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또 제가 그냥 간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제삿날 휴가 처리했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미리 일 다 해놓느라고 회사에서 점심도 걸러가며 줄 야근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전에 없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일하랴, 애들 낳아 키우랴, 동분서주하는 게 딱하시다 하시면서도 시댁 일이나 남편과의 일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제 집처럼 관리하고 간섭하면 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는다며 제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시어머니한테 불합리하게 당하는 듯한 상황이 있어도 두 손 걷고 나서주신 적은 없으세요. 단지 저를 위해 우리 애들을 봐주시고 반찬 사다 먹지 말라고 직접 해주시는 정도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게 저희 친정엄마만의 방침이었어요. 결혼 초반까지는 가끔은 너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정엄마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엄마가 현명하신 거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웠다고 친정집으로 도피하거나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할 때 쫄랑쫄랑 친정엄마한테 달려가 일러 바치고 그랬다면 악순환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는 나름의 기준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사 문제만큼은 친정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일하는데도 휴가까지 써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영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님을 험담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도 은근히 제사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셨죠. 아무튼 그 가을 제사 시기에 제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전날 직장에 인사 문제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어 난리가 났어요. 그 일 수습하느라 밤까지도 팀 내 회의하고 정말 비상이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휴가를 낼 입장이 안 되길래 시어머니께 제삿날 당일 새벽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요. 저 이번에 제사 못 갈 것 같아요. 부서에 너무 큰일이 생겨서 수습하고 있거든요. 뭐? 못 온다고? 휴가 냈잖니? 휴가 반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빠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게 어딨다니? 빠질 사람은 빠져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이번엔 다른 친척들도 몇 명 오신단 말이야. 네가 안 오면 어떡해? 어머님, 저 지금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고 제사 갔잖아요. 이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새벽에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님께 애원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니 이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가 무조건 와야지. 네가 못 오면 뭐 니네 친정엄마라도 연락해서 보내. 일손도 모자라 죽겠는데 여자가 그깟 직장일 때문에 시댁제사도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너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다니? 자식 잘못 키운 책임 내일 와서 지시라 그래. 라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사 관련해서는 예민하고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정엄마 자식 교육까지 운운하시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님, 그깟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제 직장인지 제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코피 터지게 일하며 직장 다니는 건데 왜 그게 그깟이라는 말이 붙어야 해요? 저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하찮은 일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 교육 운운하시며 모욕을 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왜 시댁에서 제사를 도와야 하나요? 제가 입에 모터 달린 듯 울분을 쏟아내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지, 말이. 누가 진짜 사부인 모셔오랬니? 그 정도로 여자한테 제사가 중요하다, 이 말 한 거지. 됐다,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눈물이 줄줄 나왔고 남편이 사실 알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번에 본인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관련해서 일 마무리 짓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많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직장일 때문에 저녁에 애들을 맡기고자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리다가 제사일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걸 말씀드리게 됐어요. 원래 같았으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번엔 저도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의 실언까지 어쩌다 보니 다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친정엄마는 제 예상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나더러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했다고? 제사가 네 직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세상에, 일하는 며느리 꼬박꼬박 제사에 불러 일 시키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집안인가 보다. 자식 교육? 내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와야겠다.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 몰랐는데 나중에 듣게 된 사실로는 정말 쇼킹 그 자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정말 저희 시댁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시댁의 당도에서 문이 부셔져라 현관문을 주먹으로 노크하셨대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저희 친정엄마 얼굴을 본 시어머니 표정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서 무슨 귀신 본 듯 하셨다네요. 아니, 사부인이 여길 어떻게 저희 딸이 오늘 제사 못 온다니 저라도 와야죠.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대가로 오늘 여기서 제사 제대로 돕고 갈게요. 그래야겠죠, 사부인? 아니, 네? 아니, 그건 제가 그냥 홧김에 아니, 그렇다고 여길 진짜로 오시면은 자, 앞치마 어딨죠?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엌에서 앞치마를 둘러매고 소매를 걷어붙인 친정엄마에게 너무 놀란 시어머니가 허옇게 질린 안색으로 아무 말씀 못하시자 친정엄마가 먼저 냉장고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요리 준비를 시작하셨다네요. 아유, 사부인, 이러실 것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할 건 해야죠. 못난 저희 딸이 일하느라 바빠서 제사도 못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오늘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하셔서야 되시겠어요? 이거는 설탕물에 좀 재워놔야죠, 사부인. 설탕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한술 더 떠 시어머니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다네요. 그리고 제사상에 오를 요리마다 간섭하며 한 소리 하셨다네요. 가자미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어요? 취잣물 없으세요? 권위 있는 집안 제사상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아이고, 사부인, 이것 보세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로 칼집을 내셔야지. 이게 뭡니까? 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입에 못 터단 듯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기가 질려 아무 말씀 못 하셨다네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정엄마는 사부인이 말씀하시길 우리 애가 제사 못 오면 친정엄마라도 불러오라 그러셨다네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자식 교육 잘못했으면 AS 제대로 해드려야죠. 그래서 일하느라 바쁜 저희 딸 대신 제가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가 잔뜩 언짢으신 기색을 펼치시며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했나 본데 그 점 사과드릴 테니 어서 들어가시라 하셨대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아니 일하는 며느리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서 부르실 정도로 중요하게 지내는 제사인데 보니까 음식 손질도 영판이네요. 제가 제사상 구도까지 제대로 잡아드리고 가야겠어요. 일단 상 좀 차려보세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고 갈 테니 우리 사돈분들 저한테 맡기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나오셨대요.
한사코 거절하며 말리는 시부모님과 오기가 가득한 친정엄마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저희 엄마가 승리하셨다네요. 친정엄마는 제사 끝날 때까지 가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제사상 상차림 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다 훈수 두시며 잔소리를 하셨다네요. 아니, 약과가 왜 그 줄에 가나요? 약과는 앞에 있어야죠.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약과 두 번째 줄에 놓습니다. 아니, 양반댁에서 제사를 너무 캐주얼하게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규율대로 해야죠. 그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녁 8시까지 훈수를 두시는 친정엄마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시부모님은 결국 백기를 드셨고 사과를 하셨다네요. 친정엄마의 이중을 결국 파악하신 거죠.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고 예의 없게 굴었다간 이 꼴 난다는 걸 손수 보여주신 친정엄마 덕분에요. 며느리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꼬박꼬박 불렀었는데 사부인이 그렇게 속상해 하셨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애들 난감하지 않게 앞으로 유도리 있게 부를 테니 사부인도 이제 그만 마음 푸시고 돌아가세요. 더 얼굴은 붉히지 맙시다. 시아버지가 결국 정중하게 사과했고 친정엄마는 깔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치마를 마침내 벗으셨대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처음엔 경악하며 들었지만 뒤로 갈수록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인 스타일이십니다. 그동안 제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친정엄마에게 은근히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잊었어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란 걸 제대로 안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제 일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려 노력하십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 며느리 대하는 행동 고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이후로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제사는 최대한 참석하려고는 하지만 무리해선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신 가도 시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사실 친정엄마의 행동에 어쩌면 양가 어르신들 큰 싸움이 될 뻔하기도 한 건데 이렇게 무탈이 지나간 거 보면 다행이기도 해요.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 다행이고 손발 걷고 행동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신 친정엄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저를 희생하려 했던 지난날의 제가 바보 같고 많이 반성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일은 웃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농담까지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골 때리는 복수 어떠셨나요?